파키스탄을 이해하려면 먼저 산과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을 바라봐야 한다. 샨두르의 말과 목동, 발루치스탄의 낙타와 어부는 서로 다른 땅의 시간을 함께 견딘다. 펀자브의 물소와 농부는 강이 남긴 비옥함 위에서 세대를 넘어 거대한 일상을 조용히 이어간다. 그리고 라호르에서는 비둘기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래된 성벽에 매일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제 우리는 풍경 너머에서 파키스탄을 지탱해온 생명과 공존의 방식을 천천히 함께 따라간다. 파키스탄의 사람들은 거대한 산맥과 사막, 강과 해안 사이에서 묵묵히 오늘도 삶을 이어간다. 2023년 공식 인구조사에서 2억 4,149만 명이 이 다양한 땅에 각자의 전통을 지키며 함께 살아간다. 펀자브인, 신드인, 파슈툰인, 발루치인과 북부 공동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기억을 세대를 넘어 이어간다. 높은 산골 마을에서는 농부와 목동들이 짧은 여름을 붙잡아 곡식과 가축을 함께 돌본다. 절벽을 따라 달리는 운전사들은 외딴 마을의 식량과 소식을 매일 이어주는 생명선이다. 마크란 해안의 어부들은 거친 파도를 읽으며 새벽마다 바다에서 가족의 하루를 건져 올린다. 페샤와르의 시장에서는 차, 향신료, 나무 조각과 오래된 이야기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다. 낯선 여행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은 이곳 환대의 가장 조용한 언어다. 모스크의 기도와 수피 성지의 노래는 힘겨운 일상 속에 깊은 정신적 중심을 만든다. 이들의 진짜 강인함은 자연을 정복하는 힘보다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있다. 파키스탄의 야생동물은 설산, 초원, 강과 바다를 따라 오늘도 놀라울 만큼 다양하게 살아간다. 북부의 눈표범은 약 400마리로 추정되며 바위 능선에서 거의 유령처럼 모습을 조용히 감춘다. 나선형 뿔을 지닌 마르코르는 파키스탄의 국가동물이자 절벽을 오르는 가장 강인한 야생 사냥이다. 데오사이의 히말라야 불곰은 해발 4,000m의 넓은 초원에서 뿌리와 곤충을 찾아 홀로 천천히 이동한다. 황금 마멋은 풀밭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아이벡스는 가파른 바위 위를 흔들림 없이 빠르게 건넌다. 인더스 강돌고래는 약 2,000마리까지 회복되었지만 댐과 오염으로 좁아진 강물에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간다. 아유비아 국립공원에는 200종이 넘는 새들이 숲의 계절과 먹이 사슬을 지금도 조용히 이어준다. 마크란 해안에서는 푸른바다 거북과 돌고래가 파도 아래 숨은 고요한 생명의 흐름을 계속 보여준다. 카라코람의 깊은 빙하지대에서 K2는 해발 8,611m의 거대한 암벽 피라미드로 하늘을 가른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 산은 에베레스트보다 낮지만 정상부가 훨씬 가파르고 냉혹하다. 검은 바위 능선과 눈보라가 뒤엉키며 산 전체를 살아있는 요새처럼 보이게 만든다. 발토로 빙하를 따라 걷는 현지 짐꾼들은 수십 킬로그램의 원정 장비를 매일 묵묵히 운반한다. 그들의 발걸음은 혹독한 산악세계에서 원정대와 외딴 캠프를 이어주는 오래된 생명선이다. 낮에는 강한 햇빛이 얼음을 태우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이 믿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떨어진다. 이 극심한 고산 환경에서도 히말라야 아이벡스는 가파른 암벽을 놀라운 균형과 민첩함으로 자유롭게 오르내린다. 눈표범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 고산 생태계의 조용한 포식자로 남아있다. 황금독수리는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빙하 위를 돌며 넓은 계곡과 능선을 조용히 감시한다. 야크와 노새는 사람보다 먼저 위험한 길을 읽으며 원정대의 식량과 연료를 천천히 나른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여러 나라의 등반가들이 잠깐 열리는 맑은 날씨를 기다리며 서로의 판단과 생명을 의지한다. 현지 산악 안내인들은 얼음 균열과 낙석 소리를 듣고 가장 안전한 통로를 신중히 판단한다. 이 거대한 산악지대에는 7,000m를 넘는 봉우리만 50개 이상 솟아 인간의 존재를 압도한다. 그러나 이곳의 진정한 힘은 정상을 향한 경쟁보다 함께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협력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거센 바람이 텐트를 흔드는 밤이면 사람과 동물 모두 작은 옹기 곁으로 본능적으로 모여든다. 그리고 K2는 누구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자연의 존엄과 침묵을 끝끝내 지켜낸다.
훈자 지역은 11,695제곱킬로미터의 북부 산악 지형 속에서 강과 마을, 오래된 요새를 함께 품는다. 빙하수가 흐르는 골짜기마다 사람과 가축, 과수원이 서로 기대며 짧고 혹독한 계절을 함께 견뎌낸다. 훈자강 위 바위 언덕에 자리한 알티트 요새는 수백 년째 계곡 전체를 조용히 내려다본다. 두꺼운 돌벽과 목재 구조는 지역의 혹독한 겨울과 반복되는 지진을 견디도록 세심하게 맞물려 있다. 높은 감시탑에서는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과 가축 행렬을 아주 오래전부터 멀리 살필 수 있었다. 요새 아래 마을에서는 여성 장인들이 지금도 전통 자수와 수공예품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간다. 아이들은 좁은 골목을 달리고 노인들은 햇빛 드는 벽가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눈다. 살구나무와 포도덩굴 사이로 염소와 양이 지나가며 고산 마을의 느리고 평온한 리듬을 만든다. 복원 사업은 낡은 벽을 오랫동안 살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했다. 알티트 요새는 2011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에서 보존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았다. 오늘 이곳은 돌과 나무, 사람의 기억이 함께 살아남은 훈자의 심장처럼 남아있다. 훈자강은 카라코람 빙하에서 녹아내린 차가운 물을 모아 깊은 계곡을 거센 흐름으로 남쪽까지 가른다. 차푸르산과 쿤제랍 계곡의 물줄기는 서로 합쳐져 훈자강을 이루고 마침내 길기트강으로 길게 이어진다. 회청색 물살은 잘게 부서진 암석가루를 품어 햇빛 아래 차가운 금속처럼 날카롭게 빛난다. 강가의 주민들은 오래된 수로를 정교하게 만들어 빙하수를 계단식 밭과 과수원으로 힘겹게 끌어올린다. 살구와 밀, 감자는 이 풍부한 빙하수 덕분에 건조한 산비탈에서도 해마다 꾸준히 자라난다. 염소와 양은 강 주변 풀밭을 따라 이동하고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를 고요히 선회한다. (2010년) 대형 산사태는 강을 완전히 막아 약 30km 길이의 거대한 아타바드호를 새롭게 만들었다. 훈자강은 생명을 키우면서도 언제든 지형과 마을을 바꾸는
자연의 거대한 힘으로 오늘도 흐른다. 라우르의 바드샤히 모스크는 1673년 완성되어 무굴 제국의 장엄한 기억을 오늘까지 깊이 품고 있다. 붉은 사암벽과 흰 대리석돔은 뜨거운 햇빛 아래 강렬한 색채 대비를 만든다. 넓은 안뜰에서는 예배객과 가족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오래된 벽에 잔잔히 번진다. 수많은 비둘기가 지붕과 광장을 하루 종일 오가며 엄숙한 공간에 끊임없는 생명의 움직임을 더한다. 이 사원은 왕조의 권위보다 오늘도 이어지는 공동체의 기도와 일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마르갈라 구릉 아래 이슬람아바드는 약 230만 명이 살아가는 계획 도시이자 파키스탄의 조용한 수도다. 넓은 가로수길 사이로 시민과 학생, 상인들이 오가며 도시의 차분한 일상 리듬을 함께 만든다. (55.1) 파이살 머스크 도시 북쪽의 파이살 모스크는 마르갈라 산맥을 등지고 거대한 하얀 천막처럼 장엄하게 솟아있다. (1986년) 완공된 이 사원은 전통적인 돔 대신 베두인 천막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를 택했다. 네 개의 첨탑은 각각 약 90m 높이로 하늘과 도시 사이를 선명하게 가른다. 본당에는 약 10,000명이 함께 기도하며 넓은 마당까지 신자들의 조용한 흐름이 이어진다. 해가 기울면 가족과 여행자들이 계단에 머물며 산맥 위로 번지는 황금빛 저녁을 함께 바라본다. 광장에 모인 비둘기들은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를 오가며 엄숙한 공간에 부드러운 생기를 더한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줄을 맞춘다. 이곳에서 신앙은 거대한 건축보다 사람들의 절제된 움직임과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태도로 드러난다. 샤카르파리안 언덕의 파키스탄 기념비는 여러 지역이 하나로 모인 국가적 통합과 기억을 상징한다.
4개의 큰 꽃잎은 주요 주들을 나타내며 내부 부조는 독립의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한다. 저녁이면 시민과 관광객들이 넓은 광장을 채우고 수도의 불빛이 아래에서 하나씩 천천히 깨어난다. 파키스탄 북부의 죽음의 도로들은 절벽과 강 사이에 겨우 남겨진 매우 좁은 생존 통로들입니다. 히말라야와 카라코람의 급경사는 작은 낙석도 차량 전체를 협곡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경적과 손짓으로 서로 위치를 알리며 한 대씩 조심스럽게 좁은 구간을 통과합니다. 가드레일이 없는 곳에서는 바퀴와 낭떠러지 사이 거리가 불과 몇십 센티미터까지 빠르게 줄어듭니다. 폭우와 융설이 겹치면 토사가 도로를 덮고 외딴 마을의 식량과 의약품 공급도 멈춥니다. 그럼에도 버스와 화물차는 학교, 시장, 병원을 연결하기 위해 매일 이 길을 선택합니다. 도로 주변의 염소와 야크는 차량보다 먼저 불안정한 지면을 감지해 갑자기 멈추기도 합니다. 이 위험한 길들은 이동수단을 넘어 산악 공동체가 세상과 연결되는 생명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타바드 호수는 파키스탄 북부 훈자 계곡의 거대한 산악 지형 사이에 오늘도 자리한다. (2010년) 거대한 산사태가 훈자강을 막으면서 길이 약 21km의 새로운 호수가 마침내 만들어졌다. 짙은 청록빛 물은 석회질 퇴적물과 빙하수의 미세 입자 때문에 햇빛 아래 더욱 선명해진다. 높은 절벽과 설산은 호수를 감싸며 시간과 계절마다 전혀 다른 색채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농사와 목축을 대대로 이어오며 가파른 산빛 아래 삶을 단단히 세웠다. 살구와 체리 농장은 짧은 여름 동안 가족들에게 매년 중요한 수입을 꾸준히 제공한다. 호수 형성으로 일부 마을과 도로가 잠겼지만 주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냈다. 오늘날 보트 운항과 숙박업, 작은 찻집은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핵심 생계가 되었다. 현지 운전사들은 매일 좁은 산길과 터널을 오가며 여행자와 물자를 매우 안전하게 이어준다.
호수 주변에는 철새와 물새가 긴 이동 중 머물며 조용한 수면을 먹이터로 이용한다. 차가운 물에는 송어류가 서식하며 주민들의 낚시와 다양한 지역 관광 체험을 함께 뒷받침한다. 높은 산비탈에서는 염소와 양이 풀을 뜯고 목동들은 먼 초지로 계절마다 천천히 이동한다. 더 높은 바위지대에는 히말라야 아이벡스가 나타나며 가파른 절벽에서 놀라운 균형 감각을 선명히 보여준다. 눈표범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여전히 이 산악 생태계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자연을 소유하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과 물의 흐름에 조화롭게 맞추어 살아간다. 아타바드의 아름다움은 재난에서 시작되었기에 지금도 풍경마다 깊은 상실과 회복이 기억처럼 함께 존재한다. 보트가 잔잔한 수면을 가를 때 거대한 산들은 인간의 작은 움직임을 말없이 내려다본다. 이 호수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위험 속에서도 삶을 다시 세우는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파수콘스는 길기트 발티스탄 훈자 지역에서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암석 봉우리들로 높이 솟아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약 6,106m에 이르며 유명한 카라코람 고속도로 가까이 당당히 자리한다. 날카로운 능선들은 이른 아침 햇빛을 받으면 금빛 칼날처럼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빛난다. 해가 지면 봉우리들은 어두운 실루엣으로 변하며 넓은 계곡 전체를 더욱 엄숙하게 만든다. 산 아래 파수 마을에는 주로 와키족과 이스마일리 무슬림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간다. 주민들은 농업과 목축, 운송업, 작은 숙박업을 결합하며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꾸준히 유지한다. 짧은 여름에는 보리와 감자, 살구가 자라며 주민들은 긴 겨울 식량을 미리 준비한다. 염소와 양은 거친 비탈을 오르며 지역 가정에 고기와 털을 중요한 자원으로 제공한다. 높은 암벽에서는 히말라야 아이벡스가 이동하고 수염 독수리는 깊은 계곡 상공을 커다란 원으로 천천히 선회한다. 눈표범은 드물게 발견되지만 이곳 먹이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최상위 포식자로 오늘도 남는다. 빙하에서 흘러내린 차가운 물은 밭과 과수원을 살리고 마을의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준다. 주민들은 험한 지형에서도 낯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차와 음식을 기꺼이 함께 나눈다.
파스콘스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와키 공동체의 정체성과 오래된 집단 기억을 상징한다. 이곳의 사람과 동물들은 거대한 바위 그늘에서 서로 의지하며 느린 계절을 함께 견딘다. 날카로운 봉우리 아래 인간과 동물의 삶은 자연의 엄격한 질서에 맞추어 오늘도 계속된다. 카트파나 냉사막은 스카르두 인근 해발 약 2226m의 높은 고원지대에 넓게 펼쳐진다. 황금빛 모래 언덕 뒤로 설산이 솟아 사막과 겨울이 한 화면에서 극적으로 함께 공존한다. 겨울에는 눈이 모래를 덮으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차가운 사막 풍경을 새롭게 만든다. 주민들은 짧은 재배 기간에 보리와 감자, 살구를 키우며 가족의 생활을 꾸준히 이어간다. 염소와 양은 메마른 풀을 찾아 이동하고 목동들은 거센 바람과 추위를 함께 견딘다. 사막 주변에는 야생 조류와 작은 설치류가 제한된 먹이와 은신처를 조심스럽게 나누며 살아간다. 관광용 지프와 작은 찻집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수입과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카트파나는 메마른 환경에서도 인간과 동물이 놀라운 적응력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방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로어카추라 호수는 스카르두 인근 해발 약 2,500m의 깊은 산 속에 고요히 자리한다. 짙은 녹색물과 울창한 나무들은 주변의 건조한 산악 풍경과 매우 선명하게 대비된다. 호숫가 과수원에서는 살구와 사과가 자라며 지역 가족들의 중요한 계절 수입원이 매년 되어준다. 차가운 물에는 송어가 살고 여러 물새가 잔잔한 가장자리에서 작은 먹이를 천천히 찾는다. 주민들은 보트 운항과 숙박업, 지역 음식 판매를 통해 방문객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한다. 이른 아침, 안개는 수면을 덮고 맑은 새소리만 고요한 계곡 안으로 길게 퍼진다. 사람들은 호수를 휴식의 공간이자 생계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함께 여긴다. 로어카추라는 자연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서로 평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장소다.
카르포초 요새는 스카르두 시내를 내려다보는 높은 바위 언덕 위에 오래전 세워져 있다. 요새의 역사는 약 400년 전 발티 통치자들이 지배하던 오래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높은 성벽에서는 인더스강과 넓은 농경지, 작은 마을 지붕들이 멀리까지 한눈에 선명하게 펼쳐진다. 과거 병사들은 이곳에서 계곡의 주요 이동로와 외부 위협을 밤낮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감시했다. 오늘날 주민들은 요새를 발티 역사와 공동체의 오랜 기억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긴다. 언덕 주변에서는 염소가 가파른 바위를 오르고 맹금류가 상승 기류를 따라 넓게 천천히 선회한다. 방문객들은 가파른 길을 오르며 오래된 돌벽과 현대 스카르두 도시를 한눈에 함께 바라본다. 카르포초는 인간의 방어 의지와 자연의 장엄함이 한 장소에서 만나는 소중한 역사 유산이다. 후사인이 현수교는 파키스탄 북부 훈자강의 빙하수가 흐르는 깊은 협곡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약 150m 길이의 다리는 나무판과 강철 케이블만으로 두 마을을 조용히 이어줍니다. 널빤지 사이의 넓은 틈으로 거센 강물과 아찔한 높이가 발 아래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람이 협곡을 통과할 때마다 다리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여행자의 발걸음과 균형을 시험합니다. 관광객에게는 극한 체험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이동과 교류를 지탱해온 중요한 생활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옆줄을 단단히 잡고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며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다리를 건넙니다. 강 건너 목초지로 향하는 염소와 양도 주민들의 조심스러운 인도에 따라서 함께 움직입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험한 경사와 얇은 공기에 적응하며 인간의 생계를 오랫동안 함께 지탱합니다. 다리 아래 빙하수는 빠르게 흐르지만 공동체의 일상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오늘도 계속됩니다. 후사이니는 공포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지리적 고립을 이겨낸 인간 적응력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바부사르 고개는 해발 4,173m에서 카간 계곡과 길기트 발티스탄을 직접 연결하는 매우 높은 산악 관문입니다.
도로는 눈 덮인 능선을 따라 급격히 상승하며 구름보다 높은 초원으로 차량을 이끕니다. 얇아진 공기와 낮은 기온은 짧은 정차만으로도 여행자들의 호흡과 체력을 빠르게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 고개는 폭설 때문에 보통 10월부터 6월까지 장기간 차량 통행이 크게 제한됩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유목민들은 양과 염소를 이끌고 짧게 열린 고산 초원으로 함께 올라옵니다. 말과 노새는 가파른 경사에서도 짐을 운반하며 자동차가 닿지 못하는 길을 이어줍니다. 초원 아래에서는 마못이 구립구를 지키고 맹금류는 넓은 계곡을 천천히 조용히 순찰합니다. 급커브에서는 운전자들이 낮은 기어를 유지하며 브레이크 과열과 차량 미끄러짐을 동시에 세심하게 경계합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난가파르바트의 거대한 설벽이 지평선 위로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개가 몰려오면 몇 분 만에 시야가 사라져 같은 풍경이 위협으로 변합니다. 바부사르의 아름다움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견디는 극한의 높이에서 완성됩니다. 이 고개를 넘는 순간 여행자는 파키스탄 산악 생활의 인내와 자연의 압도적 규모를 깊이 이해합니다. 카라치는 산악지대의 침묵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파키스탄 최대의 거대한 해안 도시입니다. (2023년) 인구조사에서 도시 인구는 약 1887만 명으로 집계되어 놀라운 인구 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로에는 버스, 오토바이, 릭샤, 화물차가 뒤엉키며 도시의 경제적 박동을 쉼없이 만듭니다. 항구 주변 노동자들은 컨테이너와 어획물을 옮기며 파키스탄 국내외 물류를 실질적으로 매일 지탱합니다. 어시장에서는 참치와 고등어류가 거래되고 갈매기들은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따라 낮게 천천히 선회합니다. 해변에서는 낙타와 말이 관광객을 태우며 오래된 생계 방식과 현대 소비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거리의 노동자들은 더위와 소음 속에서도 차와 음식을 나누며 강한 공동체성을 매일 보여줍니다. 카라치의 다양성은 신드인, 펀자브인, 파슈투닌과 여러 이주 공동체가 오랫동안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화려한 건물 뒤편에는 불평등과 교통 혼잡이 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카라치는 혼돈스러운 도시가 아니라 수백만 삶과 바다가 동시에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다수 인근 산악도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면 사람과 차량이 좁은 절벽길에 순식간에 함께 고립됩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다수와 파탄 사이 구간을 반복적인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공식 분류해 관리합니다. 무너진 암석과 진흙은 도로를 막고 버스, 트럭, 구급차의 이동을 한꺼번에 완전히 멈춰 세웁니다. 운전자들은 엔진을 끄고 추가 낙석 소리를 들으며 안전한 지점에서 구조 작업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민들은 물과 음식, 담요를 나누며 처음 만난 여행자들까지 한 공동체처럼 세심하게 돌보기도 합니다. 굴착기가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손과 삽으로 작은 돌부터 길 가장자리로 직접 옮깁니다. 이때 가축 운반 차량도 멈추면서 염소와 양은 좁은 공간에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수의 사면은 인간의 용기를 시험하지만 협력은 끊어진 길을 다시 소중한 생명선으로 바꿉니다. 카라코람과 힌두쿠시가 맞닿는 샨두르 고개에서는 하늘과 초원이 하나의 거대한 지평선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해발 약 3,700m의 이 고원은 여름에만 짧고 선명한 생명의 계절을 조용히 허락한다. 눈이 물러나면 목동들은 소와 염소, 양을 데리고 넓은 풀밭으로 다시 천천히 올라온다. 얇은 공기 속에서도 말들은 단단한 다리로 경사를 오르며 무거운 짐과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다. 매년 열리는 션두르 폴로 축제에서는 치트랄과 길기트의 기수들이 거친 전통 경기를 활기차게 펼친다. 이곳의 말은 단순한 경기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자산이며 생계수단이자 오랜 자부심이다. 멀리 바위 비탈에서는 아이벡스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황금 마멋은 풀숲 입구에서 조용히 주변을 살핀다. 작은 호수 주변에는 철새들이 쉬어가며 고원의 짧은 푸른 여름을 더욱 생기롭게 만든다. 천막 곁에서는 차가 끓고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안장과 밧줄을 손질하며 하루를 준비한다. 방문객에게 축제는 장관이지만
주민에게 이 고원은 계절마다 반복되는 실제 생활의 중요한 무대다. 사람과 가축은 혹독한 추위보다 먼저 움직이며 자연의 시간에 맞춰 스스로 삶을 조절한다. 샨두르의 푸른 침묵을 지나면 풍경은 멀리 남서쪽 발루치스탄의 메마른 대지로 급격히 바뀐다. 발루치스탄은 304만 7,190제곱킬로미터로 오늘날 파키스탄 전체 국토의 약 44%를 차지하는 가장 넓은 주다. 그러나 거대한 면적 안에는 사막, 돌산, 해안 절벽과 드문 마을들이 멀리 흩어진다. 발루치 사람들은 물이 귀한 땅에서 목축과 어업, 이동 상업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이어간다. 낙타는 뜨거운 평원을 건너고 염소들은 거친 비탈에서 얼마 남지 않은 풀을 찾는다. 이 동물들은 교통수단과 식량을 넘어 가족의 경제와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 동반자다. 마크란 해안에서는 어부들이 매일 아라비아 해로 나가며 새벽마다 작은 배들이 거친 파도를 가른다. 이 외딴 해변은 푸른 바다 거북의 산란지가 되지만 플라스틱과 버려진 어망은 어린 생명의 생존을 위협한다. 바위 능선에는 신드 아이벡스와 우랄량이 드물게 숨어들며 건조한 산악 생태계의 오래된 균형을 조용히 이어간다. 여성들의 정교한 자수와 거울 장식은 메마른 풍경과 대조되는 강렬한 색채를 여전히 만든다. 정착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에 물 한 잔과 따뜻한 식사는 특별한 환대가 된다. 트럭과 오토바이는 산길을 오가며 시장, 항구, 목축 공동체를 어렵게 서로 하나로 연결한다. 돌과 바람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사람과 동물은 절약과 인내로 함께 내일을 묵묵히 준비한다. 발루치스탄의 빈 공간을 벗어나면 펀자브의 넓은 평야와 빽빽한 도시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낸다. (2023년) 인구조사에서 펀자브 인구는 약 1억 2,769만 명으로 파키스탄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인더스 지류가 만든 비옥한 토지는 밀, 쌀, 사탕수수와 면화를 대규모로 풍부하게 길러낸다. 농부들은 계절풍과 관계수로를 살피며 매일 새벽부터 들판의 물길과
작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물소와 소는 우유, 경작, 운송을 담당하며 농촌 가정의 경제를 핵심적으로 오랫동안 지탱했다. 논과 습지에는 계절마다 백로와 철새들이 모여들어 인간의 농경지와 자연 생태계를 함께 사용한다. 도시로 가까워질수록 오토바이, 버스, 시장의 소리가 들판의 고요함을 끊임없이 더욱 빠르게 밀어낸다. 그러나 펀자브 사람들의 환대는 도시 식탁에서도 빵과 차,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어진다. 민요와 방그라 춤은 농사의 수확과 공동체의 기쁨을 오래도록 힘찬 리듬으로 생생하게 표현한다. 이 평야의 풍요는 사람과 동물, 강물이 오랫동안 함께 만든 거대한 생활체계다. 펀자브의 흐르는 일상은 라호르에서 붉은 성벽과 거대한 돔의 오랜 역사로 선명하게 응축된다. 라호르 요새는 198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내부에는 21개 주요 기념물이 남아있다. 성문을 지나면 무굴 황제들의 권력, 예술, 생활 방식이 정원과 궁전마다 여전히 겹쳐진다. 석공과 장인들이 남긴 화려한 대리석 상감과 벽화는 수백 년의 기술을 지금도 증언한다. 라호르 요새 맞은편의 바드샤히 모스크는 1673년에서 1674년 사이 황제 아우랑제브 시대에 완성되었다. 동쪽의 22계단을 오르면 붉은 사암과 흰 대리석이 정교하게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네 개의 높은 미나레트와 세 개의 돔은 도시의 복잡한 지붕선 위로 솟아오른다.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천천히 모이고 넓은 광장은 엄숙한 질서로 채워진다. 비둘기 떼는 돔 주변 하늘을 선회하며 무거운 건축에 가볍고 살아있는 움직임을 더한다. 라호르는 유적을 보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오늘도 그 역사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공동체다. 샨두르의 바람에서 라호르의 붉은 성벽까지 파키스탄은 거대한 대비로 우리 앞에 조용히 펼쳐졌다. 고원의 말과 해안의 거북, 평야의 물소는 사람들의 삶과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왔다. 사막과 초원,
강과 도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나라의 오래된 생명력을 조용히 증명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계절의 질서에 맞추며 공동체를 오래도록 묵묵히 지켜왔다. 파키스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풍경보다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강인함에 남아있다. 이 여정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여행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